돌멩이. 이경에 임금이 승지를 불렀다. 승지는 장지문 밖에서 들었다. 성 밖으로 격서를 내보내려 한다. 정원이 의논하여 글을 닦아라. 과인의 부독을 앞세우고 종사의 외로움을 적어라. 적의 흉포함을 보이고 창의의 늦음을 꾸짖어 신민의 도리를 밝혀라. 아침에 글을 드려라. 삼경에 임금은 내관을 보내어 최명길을 불러들였다. 최명길은 삼거리 관하에 딸린 질청에 묵고 있었다. 임금은 사관과 승지를 물리치고 침소에서 최명길을 맞았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온 최명길의 수염에는 눈가루가 맺혀 있었다. 적삼 차림으로 임금은 요 위에 앉았고 최명길은 윗목에 꿇어 앉았다. 바람이 길게 몰아가서 행전마당 나무들이 울었다. 자다가 왔는가? 추워 보이는구나. 전하, 옥체가 수척하시어 민망하옵니다. 임금이 장진문 밖 기척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경이 적진에 들어가서 말길을 열 수 있겠느냐? 전하, 적의 칼에 죽기로서니 어찌 머뭇거리겠나이까? 가서 무엇라 하겠는가? 우선 적이 얻고자 하는 바를 들어보고 적세를 염탐하려 하옵니다. 필요한 일이다. 허나 성 밖에 적병들이 깔렸다는데 삼전도 적진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신이 길을 뚫어서 갈 것이옵니다. 혼자서 가겠느냐? 적진에 다녀온 자는 사론의 지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오니 혼자서 다녀오겠나이다. 성 안에 역관이 있느냐? 호종에 들어온 자들 중에 역관은 없사옵니다. 통역이 없으면 어찌 말을 건네겠는가? 적들이 정명수를 데리고 왔사옵니다. 정명수가 온 줄 어찌하는가? 용골대의 문서를 서문에 전한 자가 정명수이옵니다. 정명수가 사이에 끼면 그 자에게 휘둘리지 않겠는가? 정명수는 오래 상종한 자이옵니다. 신이 요령껏 대처하겠나이다. 서둘러라. 떠날 때 들어와서 인사하지 마라. 조용히 다녀오라.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훑어냈다. 전하, 신을 적진에 보내시더라도 상언의 말을 아주 버리지는 마소서. 임금의 얼굴에 웃음기가 스쳤다. 경의 말이 아름답다. 내가 경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다. 아마 지금쯤 상언의 생각도 경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 그리 짐작한다. 임금이 자리끼를 마셨다. 물이 모굴대를 넘어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임금은 소매로 입을 닦았다. 날이 밝겠다. 돌아가라. 달이 중천에 올랐다. 눈 쌓인 길바닥이 환했다. 산자락이 겹치는 어둠 속까지 들여다 보였다. 최명길은 큰 길을 버리고 행궁 뒷담길을 따라서 처소로 돌아갔다. 추위가 눕고 볕이 두터운 날, 늙은이들은 행궁 남쪽 담장 밑에 거적을 깔고 모여 앉았다. 볕이 바르고 바람이 비껴가는 자리였다. 모두 호종에 들어온 사대부들의 권속이었다. 늙은이들은 거적 위에 둘러앉아 아랫도리를 이불 속에 파묻었다. 담장이 볕을 빨아들여 돌은 따스했다. 늙은이들은 행궁 담장에 등을 기대고 해가 내행전 처마를 넘어갈 때까지 볕바라기를 하였다. 젖은 집신이나 배급받은 겉곡식을 한 줌씩 들고 나와 햇볕에 말렸다. 늙은이들은 펴놓은 곡식을 가끔씩 뒤척거렸다. 담장을 순시하는 금군들은 지쳐 높은 늙은이들을 쫓지 못했다. 임금은 내관을 보내어 늙은이들의 일을 살폈다. 추운 날에 부로들이 행궁 담 아래 모여있다 하니 방 안에 앉아있기 민망하다. 모여서 무엇들을 하는지 알아보고 딱히 할 일이 없거든 흩어지라고 일러라. 내관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엄명이 있으니
부로들은 성 안에 머물고 있사옵니다. 딱히 하는 일은 없사옵고 행궁 담벽에 등을 기대면 전하께 가까이 기대려는 부로들의 심정이 편안해진다 하옵니다. 또 볕이 발라서 담장이 따스하고 바람이 비껴가서 불기 없는 구들보다 견디기가 낫다 하옵니다. 임금이 수락관에 명하여 점심밥을 내렸다. 조밥을만 묵국이었다. 행궁 담장 밑에서 늙은이들은 수염을 적셔가며 뜨거운 국물을 마셨다. 군병들 중에서 허약한 자들이 먼저 기한으로 쓰러졌다. 긁힌 자리가 바로 얼고 짓물러서 작은 상처에도 몸을 쓰지 못했다. 병조는 조관들 중에서 젊고 튼실한 자들을 골라 군복을 입혀서 성첩으로 올려보냈다. 조관들은 병장기를 쥘 줄 몰랐고 성첩에서 장도로 통하는 길을 알지 못했다. 다만 성벽 위에 군복을 입은 사람의 형상이 얼씬거리기만 해도 적의 산병들이 성벽을 타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성군은 임금께 아뢰었다. 성첩에서 조관들은 군복 위에 솜두루마기를 걸쳤다. 조관들은 바르고 볕바른 자리를 차지했고 군병들을 습하고 바람받는 자리로 내몰았다. 악에 바친 군병들이 삿대질을 하며 군장에게 대들었다. 옥골 선풍을 올려보내 성첩이 빛나오이다. 새서방들 총안 앞에 금침을 깔아주시구려. 병조는 사흘 만에 조관을 거두어들였다. 임금이 말했다. 무리한 일이었다. 군병이 못 견디는 추위를 서생이 견디겠느냐. 조관을 거두어들인 날 아침에 영의정 김유는 어전에서 병조에게 지시했다.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성첩 빈자리에 세우시오. 병조판서 이성구가 대답했다. 대감의 헤아림이 절묘하오이다. 저녁 때 이성구는 묘당에 보고했다. 성첩의 빈자리가 200이온데 그중 반만 허수아비로 채워도 100개는 만들어야 하옵니다. 허수아비는 멀리서 보아도 여실해야 하므로 군복을 입히고 번거지를 씌워야 하옵니다. 하오나 지금 군병들도 입을 옷이 없는데 군병들을 벗겨서 허수아비를 입히오리까. 조관들이 몰려난 성첩의 자리는 겨우내 비어 있었다. 성 안에 도끼가 모자라서 뗄나무를 장만하는 군병들은 환도로 나뭇가지를 쳤다. 겨울나무는 속으로 악물어서 단단했다. 칼에 이가 빠지고 날이 비틀렸다. 수호사 20액은 성첩을 돌면서 군병들을 꾸짖었다. 동장대와 앞문 사이의 성첩에서 타 10개와 총안 30개를 맡은 양주 초관의 구역 안에서 비틀어진 칼이 10자루가 넘었다. 20액이 나무라자 초관이 말대꾸했다. 도끼가 없는데 뗄나무를 장만하라 하시니 칼이 그리 된 것이옵니다. 적이 성을 깨뜨리면 칼에 날이 서 있다 해도 20만 적병을 감당하오리까. 20액이 초관을 장쳤다. 매맞은 초관은 새벽에 성벽을 넘어서 달아났다. 20액은 이 빠진 칼을 거두어 대장간으로 보냈다. 선할쇠는 비틀어진 칼을 두드리고 벼려서 성첩으로 올렸다. 김상원이 대장간에 와서 도끼를 요구했다. 도끼를 만들려면 쇠가 많이 들어가므로 톱이 오히려 편할 것이라고 선할쇠는 말했다. 긴 나무를 가로로 켤 때는 톱을 쓰고 토막을 세로로 뽀갤 때는 민촌의 작은 도끼들도 쓸모가 있을 것이었다. 생나무는 닷새를 말려야 태울 수 있고 눈비가 내리면 마를 날을 알 수 없었다. 너무 굵은 나무를 베면 톱질도 어렵고 뽀개서 말리기도 힘드니 우선 가는 나무를 베라고 이르십시오. 그렇겠구나. 내 그리 이르마. 선할쇠는 파쇄를 녹여서 대톱, 중톱을 20틀씩 만들어 수어청에 보냈다. 군병들은 대톱으로 나무 밑동을 켜고 중톱으로 가지를 잘랐다. 달이 없는 밤에 성벽 밖 골짜기는 캄캄했다. 구름이 밀릴 때 땅바닥에서 묵은 눈이 희끗거렸다. 가까운 곳이 멀어 보였고 먼 그림자가 흔들리면서 달려들었다. 조선 초병들은 원근을 식별할 수 없었다. 어둠 속은
목측할 수 없었다. 어둠 속은 고요했고 이따금씩 청병의 총소리가 들렸다. 빈 어둠은 적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다. 성벽 아래 시야를 확보하려면 성벽이 굽이치는 모퉁이마다 횃불을 올려야 한다고 비장과 초관들이 병조에 진언했다. 내행전 마루에서 묘당은 한나절을 의논했다. 수세에서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만이 방비인데 성벽 및 경사가 가파르고 깊어서 어둠에 바닥이 보이지 않으므로 장대 끝에 횃불을 달아 밖으로 내밀어서 계곡을 살펴야 한다고 젊은 비국 낭관들은 소견을 올렸다. 병조판서 이성구의 말은 달랐다. 횃불은 앞을 밝혀주지만 적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므로 대군을 몰아 야습하는 보병의 전위에서 잠깐씩만 쓰는 것이고 수세의 군지는 스스로를 감추어야 하는 것인데 성벽 밖 고지에 적들이 이미 매복해 있기 때문에 성첩의 횃불을 밝히면 안에서 밖을 내다보기보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이성구는 말했다. 임금은 김유의 소견을 물었다. 불빛은 안팎에 고루 미치는 것이므로 성첩의 불을 밝히면 내다보기도 좋고 들여다보기도 좋을 거라고 김유는 대답했다. 묘당의 논의는 저물녘에 끝났다. 성 안에는 비축해 놓은 송진이나 어유가 없었고 젖은 겨울 소나무를 잘라서 관솔불로 쓸 수도 없었다. 청병의 주력은 강가에 있었다. 주력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겨누어지지 않은 힘이 성을 조이고 있었다. 분명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성벽을 집적거리지 않는 날에도 청의 잔병들은 조선 초병의 시야 안에서 산발적으로 총포를 쏘고 연기를 올렸다. 조선 초병들이 연기를 겨누어 공포를 쏘면 연기 속에 청병은 없었다. 청의 잔병들은 매복진지에서 벗어나 토끼굴 같은 이동진지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연기는 곳곳에서 올랐다. 청의 잔병부대는 조선 초병들을 성벽에 붙잡아 놓았고 병조는 전 병력을 총안 앞에 배치했다. 겨울은 깊어갔고 싸움이 없는 날에도 성은 말라갔다. 노복들을 모두 성첩으로 올려보내 호조는 관량사에 인력을 배치할 수 없었다. 관량사는 번을 마치고 내려온 노복들을 다시 부리자고 주달했으나 병조가 반대했다. 관량사는 곡식을 찢지 못하고 겉곡식을 풀어서 배급량을 유지했다. 하루 4홉에서 쌀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반은 찢지 않은 겉보리로 내주었다. 붉은 팥과 검정 콩이 덜어 섞였다. 찌어 먹을 도리가 없는 노복들은 배급받은 겉보리를 모았다가 알곡식과 바꾸었다. 겉보리 4홉을 주고 쌀 1홉을 받았다. 민촌에서 방아가 있는 백성들은 쌀을 풀어서 겉곡식을 거두어 들였다. 겉보리를 방아에 찧어 껍데기를 벗겨서 알보리 2홉과 쌀 1홉을 다시 바꾸었다. 호조는 백성들의 사사로운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관량사가 민촌의 절구통 50여 개를 거두어 장터거리로 옮겼다. 노복들은 배급받은 겉곡식을 절구토로 가져와서 각자 찧어 먹을 수 있었다. 총안으로 내다보이는 사냐는 두부모를 잘라놓은 듯 내 귀가 반듯했다.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눈이 날리고 나무가 흔들렸다. 눈 쌓인 우듬지가 햇빛을 튕겨냈다. 바람이 마른 숲을 흔들면 빛의 줄기들이 부딪혔다. 잎진 나무들은 줄기만으로도 길차고 싱싱했다. 군병들은 언발을 굴렀으나 사냐에는 본래 추위나 더위가 없었다. 총안 너머는 요지경 속처럼 보였다. 토끼들이 일으키는 눈번지에도 초병들은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는 것은 적이 아니었고 붙박인 것도 적은 아니었다. 강을 건너오는 바람은 쉴 새 없이 숲을 흔들었다. 총안으로 내다보이는 사냐는 성 안과 절연된 병풍처럼 보였다. 이시백은 성첩의 군병들에게 말했다. 총안 구멍만 들여다보지 마라. 쏠 때는 총 안으로 쏘고 멀리 살필 때는 여장 너머로 봐라. 멀리 봐둬야 가까이서 쏠 수 있다. 여장 위로 내민 군병들의 머리는
바람에 움츠러들었다. 멀리만 보지 말고 고개를 아래로 꺾어서 성벽 밑을 살펴라. 성 뿌리에 붙은 적은 쏘기 어렵다. 총알은 경사가 느슨했다. 20보 안쪽으로 바싹 다가온 적은 근총 안에서 쏠 수 없었다. 근총 안은 20보 너머를 향해 열려 있었다. 초병들이 여장 위로 몸을 내밀고 성뿌리를 수지 가방으로 쏠 수도 없었다. 20백은 서장대에서 북장대 쪽 성벽을 먼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내리막으로 곧게 뻗어나간 성벽은 북문을 지나서 다시 오르막 능선으로 치달았다. 성 안의 힘이 다하는 어느 날 성첩의 군병들이 기진해서 쓰러진 새벽에 성뿌리에 붙어서 기어오르는 20만 청병의 환영이 성벽에서 어른거렸다. 옹성 앞쪽으로 포루가 뚫려 있었으나 화포는 녹슬어서 쓸 수 없었고 적병이 성뿌리에 붙으면 화포로도 쏠 수가 없고 조총이나 화살로도 쏠 수 없을 것이었다. 성첩이 굽이치는 모퉁이마다 돌을 모아두어야 한다고 20액은 병조에게 진언했다.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은 돌로 내리 찍는 수밖에 없었다. 임금은 돌 모으기를 윤호했다. 조관들은 다시 성첩으로 올라갔고 조관들이 배치된 자리에서 노복들이 내려왔다. 왕자와 부마의 노복을 제외하고 어가를 따라온 사대부의 노복들과 인근에서 들어온 지방 수령의 노복들, 민촌의 부녀와 노인들이 개울가로 모였다. 비번 초관들이 개울가를 따라서 돌 캐는 구역을 정하고 인력을 배치했다. 임금이 김유에게 물었다. 성첩에서 돌을 던지면 얼마나 날아가겠는가? 돌은 발밑에 성뿌리를 치자는 것이옵니다. 돌을 써야 할 날이 언제쯤이겠는가? 김유는 한숨을 내쉬었다. 돌을 써야 할 날은 적이 정하게 될 것이온데 20액은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옵니다. 돌을 써야 할 날이 온다면 돌을 쓸 필요가 없을 터이니 돌을 써야 할 날이 없어야 할 줄 아옵니다. 돌은 민촌의 개울가에 얼어붙어 있었다. 부녀와 노인들은 언 돌을 호미로 뜯어냈고 노복들이 들것에 실어서 산 위로 날랐다. 아이들이 생솔가지를 주워와 개울가에 불을 지폈다. 돌 캐는 노인들이 불가에서 언 손을 녹였다. 20액은 돌의 크기를 정해서 초관들에게 일렀다. 멀리 던질 돌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을 돌이다. 잔돌은 필요 없다. 어른 주먹이나 어린애 머리통만한 돌을 골라라. 성벽 밑이 가파른 동장대, 서장대, 북장대 쪽 세 방향으로 들것의 대열이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렸다. 성벽 밖에서는 청의 잔병들이 다가오고 물러나면서 연기를 울렸다.